자, 이제 28쪽에 경제적 개념 봅시다. 28페이지에 경제적 개념. 경제 이 뒤에 경영 하는 게 묻혀 있습니다. 경제 경영. 경제적 입장 이렇게 경제의 측면 하기도 한다. 자, 경영에 가면 바로 T에 T. 내 돈 1억, 남은 돈 2억, 3억짜리 원금 치르겠다. 이때 되게 이걸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이라 한다 했죠. 자본으로서 부동산, 그 다음에 자산으로서 부동산. 이 경영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그 투자 가치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는 자산으로서 부동산, 자본으로 부동산, 이거는 경영이고 경영. 자, 경제에서는 수요 공급이라. 경제는 사고 파는 거죠. 사고 파는 거. 수요 공급. 그래서 수요 공급이 될 수 있는 사고 파는 것 대상되는 X파일. 자, 여기서 토지를 택지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죠. 그다음 건축비도 안에 건축비 들어가는 건자재 각종 있잖아요. 이 사고 팔 수 시장에서. 그리고 이게 이 건설회사가 만든 이 아파트를 아름이 엄마가 주거용으로 살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 사면 가정은 소비주체라고 합니다. 기업은 생산주체라고. 그래서 그건 소비재로서 부동산 이렇게 부른다니까. 어젯밤 주무신 아파트 있죠. 이 가정. 이건 소비를 합니다. 소비재로서 부동산 이렇게 부르지.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아름 엄마가 세 채에서 세 채. 두 채는 임대하기 위해서 임대 등록을 하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투자재로서 부동산이죠. 투자한 거예요, 투자. 그리고 갭 투자해가지고 시세 차익 많이 얻겠대. 갭은 투자를 합니까? 투기를 합니까? 일단은 투기 가능성이 높지. 투기. 비록 사용하지만 투기, 전세입자, 또 약간 이런 남은 뺏어 물라는 속성이 좀 있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투기재로서 부동산. 이 다 시장에서 사고 판 거예요, 이게. 수요 공급한 거예요, 수요 공급. 그래서 이걸 보고 택지비, 건축비 이걸 생산요소라지, 생산요소. 생산요소 시장이 있거든요. 생산요소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죠. 땅 사고 팔고, 건물, 건자재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소비재로서. 이 만든 거면, 만든 건설 입장에서는 이 제품 이렇게 제품, 만들제자. 제품으로서 부동산이라고. 이걸 분양 대행사한테 넘겨주면 상품으로서 부동산 이렇게 본다고. 자, 이거 대우건설 주식회사가 아파트를 3,000세대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럼 자기가 건축한 거죠. 그런데 제품으로서 부동산 이렇게 부르게 제품. 분양 대행사에서 분양 업무를 하잖아요. 그걸 넘겨주면 그 상품이다. 분양 대행사 입장에서는 이 상품이라. 상품을 부동산이라 하고. 또 아름이 엄마가 자기가 주거용으로 샀다. 그럼 이 건설회사는 팔았겠지. 사고 팔고 수요 공급이니까 소비재로 부동산이고, 임대용으로 두 채 더 샀다. 사고 팔고 투자재로서 부동산. 또 갭 투자로 샀다. 사고 팔고 투기재로서 부동산이란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수요 공급이니까 그냥 경제적 수요 공급. 요거 자본, 자산 이런 것은 바로 경영. 투자재로서 부동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자산 나와있죠. 자산. 부동산은 다른 재화에 비해서 그 경제 가치가 큰 자산이다. 그건 누가 모르는데. 그 다음에 자본. 부동산은 자본을 구성하여 그 자산 정식 수단이 되기도 한다. 당연하겠죠. 그 정식 이래 되는 거지, 이제. 1억, 2억, 3억 투자했는데 이 부극대하면 투자 잘하면 이 1억짜리가 1억 5천 이렇게 된다니까. 부극대화. 이 투자를 잘하면 가치가 올라가죠. 여기는 28페이지입니다. 짝꿍을 잘 만나시대요. 짝꿍에 옆에 살짝이 이렇게. 그 다음에 생산요소. 밑에다가 택지비, 건축비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렇게 해도 시험 잘 나옵니다. 생산요소를
택지비, 건축비. 택지비, 건축비. 이게 내 생산 요소라. 토지는 자본, 노동, 경영과 함께 생산 요소, 구성 요소이다. 토지 밑에다가 지대 한번 써볼까요? 지대. 지대는 토지 임대료입니다. 지대. 지대라는 용어로 우리 지도론도 거의 매년 한 문제 시험 나오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자본 밑에다가 이자. 자본 과실은 이자. 노동 과실은 뭐다? 노동 과실은 임금이죠, 임금. 그 다음에 경영의 과실은 뭘까요? 사업을 경영하면 일단 이윤극대, 이윤 이렇게 하면 되지, 이윤. 토지 과실은 지대, 자본 과실은 이자, 노동 과실은 임금, 경영의 과실은 이윤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나눈 것이 이게 이제 네 개로 가장 많이 나눈 겁니다. 보통 이제 택지비, 건축비 이렇게 나눠서도 출제 많이 하고, 생산 요소다 이렇게 해서도 출제를 많이 하고, 나중에 강론에 가면 이거 따로따로 살짝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재. 토지는 생산 요소이기도 하지만 소비재의 성격을 아울러 갖는다. 이 건설회사 가서, 대우건설에서 이거 아파트 건축 중일 때 이 택지비는 생산 투입 요소, 생산 요소잖아요. 근데 아름이 엄마가 이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사가지고 주차하고 이제 수분양대가 입주해가지고요. 입주하고 나서 이용을 할 때는 소비용으로 하는 거죠. 소비용으로 주차장에 주차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소비자로서 토지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당연하지. 근데 기본적으로 땅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영속성 안 없어지죠. 그래서 땅은 새 것이 있다, 중고가 있다, 없다? 새거 헌 것이 있다, 없다? 그럼 구분할 필요가 없어. 항상 새거라 해도 되고 항상 중고라 해도 됩니다. 그 말은 그 말이지. 건물은 새거 있다, 중고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당연히 소모되고 이렇게 신축 건물, 구축, 준구축, 준시축 따라 다 달라버려요. 그래서 토지는 당연히 내가 가사용으로, 가정용으로 쓰면 소비용이고, 기업체가 있으면 주로 생산용이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상품. 그죠. 상품. 분양 대행사가 그 물건을 받아서 분양시키면 상품이 되기도 한다. 자, 이걸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정답이다. 이거 전부 다 돈 냄새 나죠, 돈 냄새. 전부 다 많이 돈 냄새 나잖아요. 시장에서 사고 팔고 T자 투자하고 이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온 용어입니다. 자연스러운 용어예요. 자연스러운 용어. 이럴 필요 없다. 훌륭하십니다. 자, 그 다음 넘기시가 30페이지 맨 위에 이제 기술적 하면 되는 기술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이다. 자, 기술이라는 것은 아까 자연 누구 위한? 맹자입니까? 순자입니까? 공자 위한. 잘하시네. 기억하시네. 공자 위한 건축물이다. 이래 되는 거죠. 공자 위한. 그때 공이 뭐지? 공이? 공자 위환. 공가? 공학? 공학. 맞다. 공학도 있어요. 그 위에 건축공학 하는 공학도 있긴 있습니다. 공간, 그 다음 자원, 위치, 환경, 공자, 위환, 건축물 이러면 돼. 건축물은 건축공학이죠. 인위적 건축공학. 이건 사람 손 탄 거고, 건축은. 손 안 탄 것이 네이처 자연 상태로 자연의 선물 받은 것이 그게 공자위안이지. 그래서 공자위안 건축물이야. 공자위안 건축물. 토지는 당연히 토양이 있고 집안이 있고 지세가 있고 기반 있는 거죠. 그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걸 이제 기술적이다 이렇게 했어. 기술적이다. 그러면 땡. 그래서 그 밑에 이제 30쪽에 바로 밑에 보니까
복합 개념 있죠. 그 별표 딱 해주시고, 복합 개념. 복합 개념 법경기인데, 유무형. 그놈도 딱 별표로 쳐놓으시고, 유무형. 쉬운데 시험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이거는 이제 스킬 늘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지만은, 시간 오래 걸리고, 시간 다 끌고 맞추면 의미가 없지. 빨리 풀어야 잘하는 거죠. 그 스킬로 척 보고 맞다, 척 보고 틀리다 이렇게 바로 판정해 버려야 돼. 기술적 개념. 자, 그러면 이제 간단히 해볼까요? 우리 복습.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법경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법률적 개념, 협의는 뭐가 있다, 협의? 민법. 그렇죠. 협의, 좁은 의미, 민법상 부동산인데, 민법상 부동산을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민법 공부할 때도 하셨지? 뭐 공법 선생님도 얘기할 거야, 아마. 온 동네 사람이 다 얘기를 해요. 민법상 부동산은 99조 1항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했죠.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상, 하, 미친다 이렇게 있다고. 이때 미친단 말이 뭡니까? 돌아보는 겁니까?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 미친다 이랬지? 미친다. 우리 이거 혹시 아시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시는 데 있을까요? 이게 뭐지? 불광불급. 미치지 아니하고는 미칠 수가 없다. 미쳐야 미친다. 이 미치는, 이거 뭐지? 이 미치는 거는? 우리 시험에서 이 사자성어가 우리 시험 버전으로 해야지, 일단. 이거 미치는 뭐죠? 이 미치는 건 뭐지? 미쳐야 미친다, 이거. 이거는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당연히 합격에 미치는 거지. 이 미치는 거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죠. 피가 끓듯이. 피가 몇 도다? 36.5도다. 1년 365일이죠. 열정적으로 하시면 미치게. 이 미칠 광자가 실제 미친다는 건데, 미쳤듯이 미칠 거예요. 그러시면 당연히 합격으로 도달하겠죠. 그래서 경영도 리더십, 자기에 대한 리더십이 있고 혁신을 통한 도전이 있어야 된다. 혁신에 도전하기 위한 도전이 있어야 된다. 그걸 경영을 한다. 자기 경영, 이렇게 자기 경영. 자기에 대한 혁신, 리더십, 도전 이런 게 있어야 자기 경영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저 서문에 피트 들어가 경영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말은 아버지 말이고 나는 나고. 불광불급. 미쳐야 미친다. 여기 미치는 것은 사적 공중권, 사적 지중권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그 미치는 거죠. 벗어나면 공적이고 벗어나면 공적이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정착물. 정착물을 나눌 때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이 있었지. 독립정착물. 우리 저 대추나무 감나무는 독립이다, 종속이다? 종속. 종속은 토지 종속입니까? 건물의 종속입니까? 대추나무 감나무는 당연히 토지 종속이겠지. 그렇지만 건물에 붙은 저 대문은 또 뭐 스탠드 저 에어컨 말고 또 뭐랍니까 이거 건물 안에 들어앉는 거 뭐라 시스템 에어컨
이런 것은 당연히 건물이죠. 건물 종속물로서 부동산입니다. 스탠드 에어컨은 동사이죠. 들고 다니. 그래서 독립정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뭐 이렇게 뭐 암기하고 뭐 학문에 깊이가 있어야 알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정착물이 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거 식별하시면 되고.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했다. 협의. 근데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협의에다가 더하기 뭘 더했죠, 이게? 맞습니다. 준 더하면 되지, 준. 준부동산. 어제 부동산. 이렇게도 부르는데, 준부동산에는 뭐가 있었다? 자기, 성공, 도달이 아니고, 광해. 입으로 들어간다, 코로 들어간다? 입으로 들어간다. 자기 성공. 광어회, 요 회 들어가면, 이때는 뭐,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실리 회원권 나중에 나옵니다. 요트 회원권 이런 거 나오면 취득세 과세대사이라. 취득세는 자기 성공, 광어, 회 입으로 들어야 되고. 우리 준부동산은 이건 준부동산, 이것도 사실 저당 제표 묻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사적으로 하는 거고, 공식적으로 등기등록하기 이렇게 안 하니까 그냥 광어입 이렇게 하면 돼. 안 되면 이걸 넣어가 광어입 하셔도 되고 어차피 취득세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중에 살 때 자기 성공 광어회 입으로 들어간다. 그걸 하시면 돼 진짜. 법률적 개념 요게 이 셋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다음 이제 경제적 측면의 경제 경영, 자산, 자본, 뭐 생산 요소, 택지비, 건축비, 소비재, 상품, 제품, 투기재, 투자재 이런 건 다 시장에서 수요 공급되거나 또 투자하거나 이런 관계이죠. 경영 경제, 경제 경영에서 쓰는 돈 전부 다 많이 바로 돈 냄새가 물씬 납니다. 근데 아까 이 법률에서는 법은 권리를 했죠, 권리. 이런 것들이 등기 등록을 하게 되면 모기지, 담보 은행권에서 금융권에서 담보 잡을 있는 능력이 됩니다. 담보 잡고 저당권 물건 잡고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그런 객체화 되니까 권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이 권리 문제라 다 권리. 법률 냄새. 돈 냄새.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것은 돈 냄새도 안 나고 권리 냄새도 안 나는 것이 기술이지. 자연 그 자체. 사람 태어나기 이전 태어나서라도 그 후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 공자, 위환, 토양, 토질, 기반, 또 뭐 건축공학, 토지 조성, 건축물 안에 들어가면 각종 근자재, 인테리어, 평수, 뭐 면적, 청수 이런 게 다 기술적입니다. 건물이 123층, 12층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죠? 그 다 관찰 기술적이다 이렇게 관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눈에 보이는 것 뭐라고 한다 이걸 유형 법경제 눈에 안 보이는 걸 무형 형태가 없다. 이거는 형태가 있어가지고 딱 건축물이 눈에 보이고 관찰이 되고 관찰되는 걸 보고 기술이 이렇게 하거든.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만 관찰 기술된다 이런 뜻이야. 관찰 기술된다. 손에 만져지고 터치되고 눈에 보입니다. 유형, 유무형 합친 법경기 전체를 이걸 말한다. 이건 이제 복합 개념 이렇게 하시면 되죠. 복합 개념. 그래서 복합 개념. 복합 신도시, 복합 어르단지 뭐 이런 거 많죠. 복합 쇼핑몰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있다 이 말이죠. 다 있다. 복합. 그런데 우리 30페이지 그 가운데 보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 말고 복합 부동산이라는 말이 있죠. 요 놈이 간간히 한 번씩 시험 다음 중 틀린 거 찍으세요 하고 이렇게 툭 튀어나옵니다. 복합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복합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데 여기다가 복합
부동산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그럼 틀린 걸로 찍어내야 돼. 자, 여기서 복합부동산이란 말은 복합부동산인데 이 말은 여기다 복합등기란 말로 하면 돼. 등기. 복합등기된 부동산이다. 우리 토지 건물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두 개 이상 등기부가 있잖아요. 별도로 있죠. 그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두 개 이상 등기된 부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거는 권리 개념이라, 법률상 개념이라. 이 복합 개념하고 달라요, 전혀. 두 개 이상 등기됐다. 등기는 법률적 개념이죠. 권리 개념이라, 권리 개념. 이건 법률상 개념이라 복합 등기된 부동산이다. 이런 뜻이라. 그래서 이게 복합 개념하고 달라요. 전혀 다르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걸 사이에 놓고 틀린 거 찍으세요. 지난해도 28회도 출제가 됐어요. 자, 우측에 Q. 부동산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상품, 자본, 자산, 환경, 소비재, 돈 냄새, 권리 냄새 안 나는 것. 경제적 아닌 것은 돈 냄새 안 나는 것은 몇 번? 환경. 환경하면 아까 자연은 누구 위한? 공, 자, 위, 한. 공학은 뭐란다? 공학? 건축공학. 공자 위한 건축. 공자 위한 건축. 이래 되죠. 자, 됐고요. 그 다음 그 밑에 토지 분류. 자, 토지 분류. 이것도 거의 매년 시험 나오다시피 합니다. 토지 용어 분류. 자, 넘기시가 33페이지 갑니다. 33페이지. 근데 문제는 이 나오면 거의 다 맞춰버려. 틀린 사람은 거의 없어요. 33페이지. 택지죠, 택지. 그의 대지는 X 빼내버리고 학교는 시험은 안 나옴. 건축부에서 시험 나옵니다. 니은에 보면 택지 적고 별표. 택지 중심으로 봐야 한다. 인간이 택지가 뭐냐고 물으니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용지를 보고 택지를 합니다. 예? 건축 부지, 건축 용지를 보고 이게 택지. 택지가 비싸겠습니까? 논밭 임야가 비싸겠습니까? 택지가 비싸죠.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땅 아닙니까? 택지. 그 중심으로 보시면 된다. 자, 그럼 그 택지 일단 별표했죠. 별표. 그 밑에 부지도 있죠. 부지도 일단 줄 끊으시고 부지. 그 다음에 넘기시가지고 우측에 35페이지 저 아랫부분 보시면 하단부에 보시면 나지, 저지, 갱지 이런 말 보입니까? 저지, 갱지 일단 줄 끊으시고 그 다음 넘겨서 건부지익 한 말이 있습니다. 건축물 부지, 건부지, 건부감가, 건부정가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 저 7번 동그라미 보니까 소지, 원지 그 다음에 우측에 11번 보니까 공직 하는 말이 있다. 공지. 우측에 11번에 보니까 공지. 뭔가 쭉 보긴 봤는데 자, 이게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토지. 그 중에서 이제 부지라는 게 있다. 부지는 여기저기 포괄적으로 쓰는 용어다. 웬만한 데는 그냥 갖다 붙이면 돼, 그냥. 건축물 부지, 학교 부지, 공장 부지, 주거 부지, 하천 부지, 철도 부지, 제방 부지. 다 부지돼, 웬만하면. 웬만하면 다 밑에 바닥 토지 포괄적 용어를 부지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험에 나왔다고.
그 다음에 이제 소지. 자, 아까 소지 보셨죠? 소지. 바탕이 되는 소. 네이처. 자연의 바탕이 되는 소지라고 합니다. 보통 소지. 또 이 소지는 농업용으로 쓰거나 논밭이나 임야거나 들파이거나 주로 이런 겁니다. 원지라고도 한다. 원지. 원료로 투입되는 아까 우리 생산 투입될 때 건축할 때 투입되는 원료 투입되는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지, 소지. 바탕이 되는 땅, 바탕 소자니까 소지. 처음 보니까 용어가 약간 상관없죠. 근데 계속 들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우리 반복 몇 번 한다 했어요, 반복. 20-30분 반복한다 했잖아요, 20-30분. 나중에는 그냥 그저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다 맞춘다니까, 이 파트 나오면. 자, 부지. 이 부지 중에서 이제, 주거용, 그 다음 상업용, 그 다음에 공장용지, 주상공, 그리고, 철도 부지도 있을 거예요. 철도 부지. 하천부지, 체이라고 한다. 하천부지. 제방부지, 이렇게 씁니다. 우리 공간법에 따라서 28개 지목 따라가 이대로 씁니다. 또 학교부지 이렇게 쓰고 학교부지. 그 왼쪽에 보시면 대, 장, 합, 도, 철, 천, 제 이런 말이 있어요. 도로부지. 기타 이거 말고도 부지 쓸 수가 있는데 자, 암기는 하지 맙시다. 암기는 필요 없습니다. 실제. 요놈 주상공.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지로 쓰는 이 땅을 보고 아까 뭐라 했습니까? 맞습니다. 택지.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니까. 택지가. 택지. 옛날에 택자는 지택자라서 건축, 주택 건축을 주로 얘기했지만 지금은 상업용, 공업용 건축도 같이 포함해버립니다. 택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택지 중에 이 주거용, 상업용 이걸 보고 대략하는데 학개론 시험은 안 나옵니다. 그냥 참조로. 그 다음에 공장용지 이걸 보고 옆에 우리 지적법상 보면 이걸 장이라고 한다고. 장. 공장용지를 장 이렇게. 왼쪽 보니까 이게 대죠. 대. 주거용, 상업용이 되고 그 다음에 공장용지를 장 이렇게 하죠. 장. 공장용지를 장 이렇게. 대, 장. 학교용지 학. 도로용지 도. 철도 부지. 하천 부지. 제방 부지. 기타. 국어도 부지란 용어로 쓰고 많이 씁니다. 다만 이건 외워야 돼. 택지는 외워야 됩니다. 택지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주상공, 주거용지, 상업용지 건축되어 있거나 앞으로 주상공으로 건축 가능한 땅 그걸 보고 택지를 한다. 택지. 주상공 건축되어 있거나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땅 이런 걸 보고 택지를 한다. 꼭 기억하세요. 택지. 자, 택지. 그래서 택지가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A 택지, B 택지, C 택지가 있습니다. C 택지. 근데 C 택지는 이 건물이 있어요. 건축물이 있대. 건축물 있는 부지 이걸 보고 뭐란다? 그렇죠. 건부지. 응? 건부지. 건축물 부지 이렇게 하는 거 그냥. 건축물 부지 하면 되지 뭐. 건축물 부지. 주상공, 건축물 부지. 건축물이 있다, 건부지. 근데 건축물 건부지 중에서 요 땅만, 이 땅 짓자니까 땅만 얘기하는 겁니다. 건부지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건물값은, 이건 건물은 빼고 이 땅 가격이 얼마냐? 이 말이 돼. 건물이 있는 땅값이 얼마냐? 이런 얘기다. 건물이 있는데,
땅만 사고 팔면 이 땅이 비싸겠습니까? 싸겠습니까? 위에 건물이,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뭐 신건물에도 원칙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에 건물 있는 땅을 매매하면 비싸다, 싸다? 땅만 사는 거예요, 땅만. 사면 좋다, 안 좋다? 나중에 민법 공부하시면 지상권 설정 이런 데 있잖아요. 위에 건물은 얼구고 밑에 땅은 갑거대. 그럼 그 땅이 별 볼일 있다, 없다? 별 볼 없으시잖아요. 지상권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오랫동안 잠겨 있지. 엄청 땅값이 싸다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건부지는 싸다. 지금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돈으로 싸진데 아까 돈 좋아하시대. 다 돈으로 보면 돼, 돈으로. 그럼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AB 땅은 건축물이 없습니다. A 땅은 사법상 제한도 없고 B 땅은 사법상 제한이 있다. 지역권, 지상권 이런 것 사법적 제한이 있는 땅이래. 그러면 이 두 땅 중에서 어느 땅이 더 좋습니까? A가 좋죠. A를 보고 A는 깨끗한 땅을 보고 갱지, 요게 이열갱, ABC 땅 이 세 개 중에 하나 사가지고 내가 신축, 20층짜리 건물을 신축하실 때, 그럼 건축 신축하려면 이 땅이 제일 좋잖아요. 그죠? 바로 갱신지. 이어서 바로 신축할 수 있는 땅입니다. 갱신지. 갱지란다, 갱지. 갱지. 바로 이어서 신축할 수 있는 갱신지. 그 다음에 이 B 땅을 보고 저지를 하는데요. 우리 시험은 나올 가능성이 극히 희박합니다. 앞으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뭐, 안 나오라 한 법은 없지만, 그런 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주 희박하다. 잊어버려도 상관없고, 특이한 거 나오면 이름 찍어보면 답이니까. 갱지, 저지, 건부지인데, 그러면 이 ABC 땅 중에서, ABC 택지 중에서 내가 건물을 30평짜리 신축하고 싶어서 땅을 사야 된대요. 어느 땅이 가장 마음에 듭니까? 갱지, 그 다음 저지, 건부지가 꼴통이네. 그죠? 이건 한참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철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임차인들 전부 다 이주시켜줘야 될까 이거? 돈 많이 들고 한참 걸리겠죠 이게.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 자, 요거 둘을 보고 이제 대체로 요걸 보고 갱지를 보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보고 나지랍니다. 나지. 이 나자는 나체. 버섯 나자 아닙니까? 우리가 홀딱 버섯 부는 건 뭐라 합니까 한자로? 아는 게 부동산밖에 모르죠.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미쳐 있어야 돼. 하지 마세요. 홀딱 벗으면 전라락하지, 전라. 반점 벗으면 발라. 그렇지. 홀딱 벗으면 전라라지. 나지. 이게 정착물이 전혀 없다, 이 말이야, 정착. 전혀 위에 끊김 없죠, 이게. 나지. 그 나지가 이 갱지의 뜻이다. 우리 법에서는. 그러면 나지하고 건부지하고 이 두 개 감정평가 문제, 이게 시험, 감평론에도 시험 나옵니다, 이게. 감정평가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연은 돈이 얼마냐 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학교는 전체는. 그게 뭐 최종 결과니까. 자, 나지가 비싸다, 건부지가 비싸다? 나지가 비싸다. 그 나지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면 이 철거비하고 이주비하고 골치 아픈 권리 문제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2억이 들어갔다면 2억 빼기 건부지는 8억 이렇게밖에 안 된다니까. 그래서 건부지는 감가다 이런 말을 씁니다. 건부지 감가. 건부지 감가. 가치가 감소대입니다. 이게 원칙이라. 건부지 감가. 이게 원칙이라. 건부지 감가. 건부지 감가. 건부지가 싸다. 이 건부지는 건축물 값은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땅값이야, 땅값. 이게 위에 건물이 이거 밑에 땅 사용 제한을 딱 잡아놓고 있잖아요. 땅만 사봐야 이 별볼 없잖아요.
신축이면 더 오래 가면 우리 나중에 미국 공부하시면 지상권 보시면 30년, 40년, 50년 그거 있을 수 있어 이게. 그 무슨 땅 별별 있는데. 그 건부지가 강화되는 게 원칙이라. 근데 살 때 건부지만 사는 게 아니고 건물하고 같이 사버리면 같이 사면 이 건물이 멋지게 건축되어 있으면 최유효 가장 잘 되어 있으면 그때는 땅값도 꽤 높게 배정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한 20년 지난 중고 건물 같으면 앞으로 20년 동안 더 묶여 있어야 하면 별로 쓸모가 없잖아요. 그때는 또 땅값이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칙으로는 건부지가 싸다. 근데 원칙이라 이 말은 예외가 있겠지. 건부지 정가도 있다니까. 건부지 정가. 더 비쌀 때도 있어요. 나지가 10억인데 이 10억보다 더 11억 이렇게 더 비쌀 때도 있다니까. 이게 예외로 있다. 언제냐? 자, 이 땅 전체가 ABC 땅 전체가 정부에 수용당했대요. 그럼 수용 보상가를 받을 거야. 수용 보상가 받을 때 위에 정착물이 있는 게 많이 받을까요? 적게 있는 게 많이 받을까요? 정착물 있는 게 많이 받죠? 그래서 없는 걸 괜히 막 나무도 없는 걸 보상된다, 좀 되면 막 심어놓고 정착물 대충 갖다 봐. 이거 많이 있잖아, 그지? 그렇게 장난치는 사람도 들어 많지. 그러니까 수용할 때 이게 건부지가 11억, 더 비싸, 12억. 그 다음에 이 전체가 그린벨트로 묶였대요. 나중에 공법 공부하시면 그린벨트라 가능합니다. 유일하게 영어 나오는 게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 이게 똥배 안 나오도록 그린벨트 잘 묶어놔야 돼요. 자, 그린벨트로 다 묶이면 얘는 유원지 옆에 그린벨트 묶여가지고 막걸리도 팔고 찌짐이도 팔고 해가 아들, 딸들 다 대학 졸업시키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런 집이 들어 많아요, 전국에. 이 땅값도 엄청 비싸요. 집값 비싸요. 다른 사람들은 이 건물 못 짓잖아요. 그린벨트니까. 나는 독점 상점으로서 멋들어지게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 전국에 곳곳에. 이건 더 비싸지. 엄청 비싸죠. 이거 팔락하면 안 팔락해요. 왜?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에 장사하시면서 다 아들, 딸들 장가집 다 보내고 대학 다 졸업시키고 유학 보내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공법상 규제가 강화됐대. 공법상 규제가 강화됐다 이 말은 쟤들은 건물 짓더라도 쬐까만 거 요거밖에 못 짓는데 나는 허름하지만 이미 기존 건축물이 큰 게 있다고요. 그럼 훨씬 잘 쓸 수 있죠. 그러면 이 건부지가 훨씬 더 좋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기억은 하지 마시고 금방 뭐 수용이라거나 또는 그린벨트 묶였다거나 공법상 규제가 강화됐다거나 또 재건축 이게 40년 된 건물이야. 재건축 한다. 땅값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잠시 5단지 주공 또 개포동 1주공 재건축 한대. 비싸다 싸다? 경제성이 높아지면 벌떡 올라가지.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 또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예외 건부 증가할 수도 있고 원칙적으로 건부 강가다. 이렇게 요놈이 택지가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비어있는 부분 있죠. 요거 비어있는 부분. 이걸 보고 이제 공지라고 합니다. 공지. 한자로 쓰면 빌공자. 공지 이렇게 보면 돼. 공지. 우리 이 건축법 나중에 공부하시면 요 건물이 가리고 있는 부분 이걸 건폐. 가릴 패자 아닙니까? 건폐율 이런 게 있지. 땅이 200평인데 100평이 건축물이 가리고 있으면 건폐율이 50% 아닙니까? 200평 중에 100평이 가리고 있으면 50%지. 50%. 건폐율. 뭐 계획관리지역 땅은 40%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40%. 계획관리지역 땅이 아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든지 특정 건축물 가면 20%, 80%, 20%밖에 안 되는 이런 게 있잖아요. 낮지. 그래서 이게 건폐율이 높을수록 더 넓은 건물, 용적률이 높을수록 더 높은 건물을 짓으니까 땅 가치가 더 올라가겠지. 보통 최대한 만땅고로 건축물에
건축법에 허용되는 만큼 넓게 질러 하죠. 높게 질러 하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지.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이거 비워둔 거. 요걸 보고 빌공자. 공지다. 이렇게 불러요. 공지. 건축법상 규제에 따라서 비워둔 땅. 이걸 공지. 공지. 이렇게. 그리고 간단한 용어. 공지. 건부지. 나지. 자, 나지하고 건부지하고 어느 게 원칙적으로 비싸다? 그렇죠. 나지가 사용 제한돼 있지 않으니까 뭘 건축해도 되고 괜찮죠. 훨씬 시장성이 높다고. 나대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나대지는 기본적으로 나대지 말아요. 요 대자가 아까 말씀드린 이 대자래요. 저희들 시험은 안 나온다 했죠. 이 나대지 대자. 주상, 주용 상업용지. 그렇죠. 여기에 대. 땅 위에 뭐 얹혀 있는데 옛날 주상, 대 중에서 아무도 없는 그건 나대지를 합니다. 그럼 나대지하고 나지하고 비교하면 어느 것이 크다? 그렇죠. 나지 크지. 모든 땅에서 정착물이 없는 것이 나지고 정착물 벗어버렸습니다. 우리 뭐 해봐요. 토지 정착물 두 개가 있어서 이거 벗어보면 그냥 나지지 뭐. 옷 벗는 게 아니고 정착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대지는 대중에서 주거용 상업용 중에서 이게 정착물이 없는 게 그게 나대지라. 근데 여긴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시험 안 나오는 거 하지 마세요. 영양가 전혀 없다. 열심히 하고 저 뒤에 가서 아까 경제론, 투자론 있잖아요. 그거는 그 자체가 문제가 막 쏟아져 출제하는 곳이라. 근데 공부하시는 분은 맨날 총론 하다가 작년에 통영 공부하다가 관뒀고 한 10년 전에도 총론 공부하다가 관뒀고 아는 게 총론밖에 없어.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 33쪽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택지, 니은의 택지. 그 택지는 주상공 이고 또 건축부지다 해도 됩니다. 건축부지. 그 다음에 디귿에 내려가면 부지. 영어로 뭐 사이트인데 부지. 자, 이건 뭐냐? 건축용지 외에 하천부지, 둘째 줄에 하천부지, 도로부지, 철도부지 등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바닥, 저 바닥 웬만한 데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부지는. 그래서 특별한 개념이 생각난다면 그 땅 이렇게 좀 얘기하면 약간 넘새스럽게 하면 전문 용어처럼 쓰려고 하면 부지하는 말 다 붙이면 돼요. 중개할 때도 부지. 국어부지 이렇게도 쓴다니까. 국어다 하는 거 우리 시험에 간간히 잘 나오는데 국어. 일본어입니다만은 이게 우리말로 또랑이라 또랑. 산에 밑에 내려가면 물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산 휩쓸려 내려가지 말고 도로 옆에 보면 또랑 있죠. 또랑. 이 도로가 있고 도로 밑에 또랑 있잖아요. 또랑. 물. 산에서 물 내려오면 이렇게 쭉 흘러가 저 빠져나가게 하는 건 또랑이지 또랑. 이게 국어라 같다. 국어. 이 국어부지라 국어부지. 소규모 수로부지. 규모가 작은 또랑. 이런 국어를 합니다. 소규모 수로. 물수로가 있는 물길이 있는 부지. 소규모 수로부지. 국어. 나중에 2차 강무 할 때 이게 다 할 겁니다. 개별적으로 다 할 건데 학개론 시험에 한 번씩 튀어나와 버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학개론에서는 하기 싫은 건데 안 해도 되는 건데 할 수 없이 간단히 언급하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넘기시가 35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니까 저지 일본의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저지, 갱지. 자, 저지
지상에 건물 등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법상의 규제는 물론 사법상 규제도 받는 토지. 자, 공법상 규제도 받고 공법상 규제 안 받는 땅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한반도 부속도서 이래 돼 있잖아요. 한반도 부속도서 헌법에 그래 돼 있죠. 대한민국 영토 아닙니까? 도서이라면 동물 서식, 무인도고, 이거는 유인도라, 유인도. 유인도, 무인도. 이게 한반도 부속지역 도서에 보면 이 헌법에서 한반도 부속도서 공법상 규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영공 침해하지 마라. 여기에서도 권리 주장할 수 있는 영역이 되고, 도서, 유인도, 무인도. 무인도가 우리 한 1,400여 개 있습니다. 도서, 무인도도 당연히 공법상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이니까. 근데 사법상 규제도 받고 있다 했죠. 자, 갱지를 보시면 갱지. 갱지는 지상에 건물 등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법상 규제를 받지만 그거 당연한 얘기고 공법상 규제는 다 받는다니까. 공법상 규제 안 받는 땅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다 받는다.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사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 그게 뭐라고요? 갱지. 사법상 규제를 받고 있는 땅과 있지 않는 땅,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법상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땅, 갱지를 한다. 즉 토지 사용 수익에 제약하는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등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땅, 갱지. 그래서 갱지가 갱신, 신축 바로 이어서 신축하면 되는 땅, 갱지, 갱지. 가격이 가장 좋은 땅, 비싼 땅, 시장성이 높은 땅. 시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낮이다 이렇게 보시면 낮이. 자, 그 다음 넘기시가 36쪽에 건부지. 이건 건물 등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부지로서 지상 건물에 대하여 사용 수익이 제한된 토지를 말한다. 사용 수익이 제한된 토지. 건물이 있으니까 사용 수익 제한되고 있죠. 건물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건부 강가. 건부지가 채유효 이용 상태가 아닌 경우 당연히 나지 평가액이 10억이면 건부지 평가는 8억, 7억밖에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건부지가 싸다. 감가 원칙 예외. 건부 증가할 때도 있다. 둘째 줄에 예를 들면 개발 제한구역 내의 건부지. 아까 그런 거 있죠. 이럴 때는 건부지가 증가. 예외로 더 비쌀 때도 있습니다. 이 말이고. 건부 감가 원칙. 이 감정평가론 가도 또 나오면 되게. 그 다음에 7번 동그라미 그 아래 소지, 원지.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택지로 개발되기 이전에, 그죠? 택지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즉 그대로의 토지를 말하면 주로 1차 산업. 1차 산업이 농지 아닙니까? 전답이겠죠. 전답. 농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다. 자, 우측에 11번 공지. 필지 중 건물 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적용으로 한 필지 내에서 건물을 짓고 남겨둔 땅, 빌공짜, 남겨둔 땅, 공지라 한다 이 말이지. 자, 다시 앞으로 오시가이 33쪽. 자, 후보지 이행지 있죠. 후보지 이행지. 자, 후보지 이행지. 요놈도 시험 출 때 잘해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이 있습니다. 임농택. 자, 임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은 나무, 산이고. 그 다음 농지역은 농사 짓는 땅이겠지. 그 다음에 택지는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택지. 주상공.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용지, 택지를 했습니다. 택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땅. 내가 내 산이 택지로 바뀌고 내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이건 돈 번다. 완전히 왕대박이죠. 아마 우리 이 부동산 중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게 하나일 겁니다. 택지 후보지 되면, 택지가 되면 이건 왕대박이라 왕대박. 몇십 배 뛰는 게 문제가 아니지 이게. 더 뛸 수도 있어요. 세상에 많이 뛰는 것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하나 그 중에 들어갑니다. 아주 많이 뛰는 걸로. 뭐 몇십 프로 벌고 이런 거 아니지. 몇천 몇만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임지가 6개월 후에 택지가 된다. 내 농지가 정답이 6년 후에 택지가 될 거다. 그럼 농지는 이걸 미성숙지래. 미성숙지. 6년이나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이 임야는 6개월만 기다리면 택지가 되잖아요. 택지에서 건축 바로 가능한 땅이 되면 이거는 성숙지를 한다고. 성숙지. 그러면 성숙지가 비쌀까요? 미성숙지가 비쌀까요? 성숙지가 비싸죠? 당연합니다. 당연히. 이게 이제 곧 바로 택지가 될 거니까 성숙했다. 성숙지. 이건 아직 6년에 참아야 한다. 미성숙지. 미성숙지는 전환 전 농지 측면으로 평가하는 게 많고 성숙지는 전환 후 택지로 평가해도 되겠다 이 말이지.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시죠? 그건 뭐 굳이 이럴 필요 없어요. 자, 요걸 6년간 또는 6개월 후 되면 이걸 보고 앞으로 될 땅이다. 이걸 이제 후보지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후보지. 후보지는 이걸 용도지역 상호간 이렇게도 부르고 이거는 임지용도, 농지용도, 택지용도니까 용도지역 상호간 전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요. 전환 중이다 이 말이지. 전환 중. 아직 택지로 된 겁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렸다가 건축해야죠. 6년이나 또는 6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그걸 전환 중에 있다 이래 되지. 여기다가 전환된 켜놓고 후보지를 한다. 땡. 틀린 걸로 출제를 또 많이 해. 아직 6년 6개월 남았습니다. 상대적 개념으로서 6개월 남은 것은 성숙지고 6년 남은 것은 미성숙지를 하면 되죠. 그게 후보지. 농지는 주로 이제 전, 답, 과. 이게 논답자, 밭전자, 과수원가자, 전답과. 일반적으로 농지를 한다. 농지 범위도 다 달라요. 여기서 우리 학교는 여기서만 일단 이렇게 합니다. 이어지 마시고. 이걸 가치가 없으니까 이어지 마시고. 요건 좀 봐놔야 돼. 이 셋 중에서는 택지 어느 게 제일 비싸다? 택지지. 이걸 보고 택지 후보지를 합니다. 가장 대표예로 택지 후보지가 되면 돈 된다 안 된다? 이거 자네 땅이 택지 후보지 됐다며 한 잔 사라. 알았어. 10잔 살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안에 주상공,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장용지 중에서 제일 비싼 땅은 어느겠습니까? 주거용지? 돈 되는 장사용지 이게 더 비싸겠죠. 상업용지 이 땅이 제일 비싸. 주거용지가 공장용지가 3개월 후에 상업지로 이행된단다. 상업지로 이행된대. 또는 3년 후에 상업지로 이행이 된대요. 그럼 이게 3년 남아서 한참 기다려야 되겠지. 또 3개월 남았으면 금방 될 수 있잖아요. 상대적 성숙, 미성숙지 이렇게 하고 이건 상업지, 이행지. 자, 요걸 이행지를 합니다. 이행지. 이행지는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호간 대분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요건 소분류다 또는 용도지역 내에서 이렇게 내락하면 들어갑니다. 내에서 전환 중에 있는 이행 중에 있는 땅을 보고 이행지다 이렇게 부른다고. 이것도 전환 중이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자, 전환 중이라는 말을 써도 되고 이행 중이다 이런 말을 써도 되고 전환의 말은 더 큰 개념이다.
전환 중 또는 이행 중. 근데 저기는 이행 중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틀립니다. 전환 중 이래 돼요. 후보지, 택지 후보지 전환 중, 택지 후보지 전환 중, 용도 지역 상호간 대분류 이렇게. 그 다음에 용도 지역 내에서 소분류, 세분류 내에서 이행 중 이런 말을 씁니다. 이행 중, 이행지. 자, 이행지. 자, 대통령 후보 임건택 형님, 임농택 씨 대선 후보 전환 중. 당선되고 나면 세분류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겠죠. 이행 중,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행지를 한다. 요것 똑같은 이행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시험 안 나옴. 뭐 용자림, 신탈림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시험 안 나. 그래서 일단 자 임농택 요 놈이 주로 이제 용어상 등장하기 때문에요. 임농택, 용도지역 상호간 전환 중 있는 것은 이행지라 하지 않고 후보지라 한다. 요 놈하고 또 용도지역 내에서 소분류, 세분류 이것은 후보지라 하지 않고 이행지라 한다. 그거 가지고 시험 여러 번 출제했어요. 이것도 돈 되는 땅 보면 상업지 이행지 예를 들어서 이러면 되죠. 상업지 이행지.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33쪽에 후보지, 뭐 가망지, 예정지 이런 게 시험 안 나옵니다. 근데 신경 쓰지 마시고 좀 더 깊이 추가 볼 뭐 연구할 것 같으면 좀 참조해 보시고 후보지는 임농택 지역 상호간 줄 잘 끄시고 줄 잘 꺼야 됩니다. 지금은 흑백시대다 칼라시대다? 흑백시대는 칼라 칠하면 안 되죠. 침 질질 흘리가 끊지 마시고 연필로 잘 끄시기 바랍니다. 지역 상호간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전환 중에 있는 그 줄 잘 끄시고 마지막에 보니까 택지 후보지 이런 말 써놨잖아. 예를 들어서 택지 후보지. 자, 넘기시고 이행지. 임농택 내에서 내란 말 넣어놨죠. 내 이런 건 이제 동그라미 해야 돼 사실은. 내에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 한다. 그럼 때 성숙 미성숙지는 이미 했습니다. 이미 됐다. 자, 됐고요. 그 다음 후보지 이행지 이렇게 여러 번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셔야 결국 진짜 내 머릿속에 남지. 그 다음에 저 맹지대지 있죠. 맹지대지. 자, 맹지대지. 그 대지는 자루대자입니다. 자루대자. 그건 한자로 공부해야 돼. 한자. 옷 입은 자루포대. 이 자루포대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옷을 했는데요. 자루포대 가지고 옛날 6.25 직후 어렵게 살 때 포대고 뭐고 이거 다 옷에 입고 자루포대. 그때 옷에 입던 시절 대지라 대지. 자루포대 대지. 이건 시험 출제하면 한글로 대지 쓰고 한자도 줘야 됩니다. 실제 그렇게 출제해야 되고 대지. 이 대지 말고 아까 대지도 있잖아요. 그 말고 또 대지도 있거든. 임대용 땅이다 대지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건 시험 안 나오니까 일단 제껴버리고 우리 시험 나온 대지 중에서 이 대지만 하면 돼요. 자루포대. 통로, 공적 도로에서 입구가 좁아요. 안에 들어가면 넓고. 물론 이걸 뭐 대도시에서는 뭐 이런 것도 많겠지. 이렇게 입구는 좁은데 안에 들어가면 이런 넓고 여러 기역자로 생긴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땅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지는 싸다 비싸다? 싸겠죠. 그래서 대지 감가 이런 말을 바로 붙이대. 대지 감가
싸다. 왜 쌀까요, 이게? 통로가 좁으니까. 모텔을 할 사람은 이게 더 좋죠. 나중에 이제, 모텔 중개 하시는 분도 늘상 그런 거 보고 다니시니까. 모텔은 이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근데, 모텔 할 사람이 많다, 적다? 적지. 그래서 그가 반듯하게 생긴 이 땅보다 시장성이 나기 때문에 감가가 됩니다. 대지 감가. 대지 감가. 그 다음에 맹지란 것은 요게 아르메마 땅인데, 이 땅이. 여기는 산이 있고, 여기는 낙동강이 흘러가고요. 여기는 다른 사람 땅이고, 이렇게 에워싸 있으면, 이거 공적 도로에 전면부가 없잖아요. 이런 거고, 맹지, 눈물맹. 맹지다. 이렇게 부르지. 눈물맹, 맹지. 맹지 싸다, 비싸다? 싸다. 그래서 맹지도 감가. 맹지 감가. 전국토에 맹지가 많습니다. 근데 맹지가 샀는데 3년 후에 이 길이 터 있어요. 길이 터면 먼저 맹지 아니잖아요. 그럼 땅값 뛴다 안 뛴다? 길 따라 이게 실크로드라 이게 길 따라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벌떡 일어나요. 제 옆에 있는 분도 이거 원래 맹지를 중개업을 하시면 돼. 은행 팀장 하시다가 나와가지고 평당 저 시골 땅을 30만 원 주고 샀어요. 한 3,000평 정도 가까이. 3년 후에 도로가 생겨요. 다른 사람은 그거 산다고 저 어리석은 사람 저 뭐하러 사냐 이렇게 이상하다 했는데 도로토이가 9배 태가가 39, 27, 270만 원에 팔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대박입니까? 쪽박입니까? 다른 사람 맹지 산다고 저 쪽박 땅에다 장기간 돈 묶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니까. 이런 땅을 보는 시각 이것도 중요해요. 평생 맹지로 있으면 뭐 되겠어요? 돈 묶인다, 돈 묶여. 대지 감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 상태는 감가입니다. 맹지 감가. 맹지. 그렇죠. 옷 이변. 그렇지. 아까 그 대지는 건축부에서 나올 수 있어도 학교는 시험 안 나와요. 학교는 요놈만 이 대지만 하면 돼. 그 다음 그 밑에 필지 획지란 말이 있죠. 필지 획지. 보입니까? 자, 천안상거리. 천안상거리. 천안도 뭐 요즘 워낙 발전돼가 경제적으로는 수도권이나 같은 시장권역이 거의 돼 있죠. 행정상은 다르지만. 복부인들이 천안에 살아 다니니까. 그치? 자, 천안 상거리 가보니까요. 101지분 땅하고 102지분 땅. 요거 지분 칸이 필지라 필지. 필지 획지칸을 봤는데 필지 획지. 필지는 우리 등기 지적상 쓰는 용어로서 법률상 개념이에요. 지분이 붙어 있는 땅. 101지번, 102지번 이렇게. 요거 흰백무로 된 것은 이걸 필지라 하고 필지. 이 부필자인데 등기당방공문이 붙들고 옛날에 등기해 주듯이 그래서 법률상 개념이다. 등기소는 일단 법률상 개념이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획지, 노란 선 이거는 획지. 구획된 땅으로서 땅 가격이 다른 걸로 구획된 땅입니다. 이게 획지다, 획지. 등 가격이 다른 이 땅은 평당 500만 원이고 저 땅은 평당 700만 원이고 이렇게 나누면 그걸 획지라고 합니다. 획지. 그런데 이 땅은 보니까 103지분 땅, 필지는 하나인데 이 모퉁이는 상가 코너, 여기는 옆에도 상가인데 허름한 뭐 식당 운영하나 이쪽에는 차량 정비소 운영하나 이렇게 하고 있대. 그러면 땅값은 다를 수 있겠죠. 한 필지 땅이지만 요건 평당 1,000만 원이고 요거는 평당 700만 원이고 요건 평당 400만 원이 돼.
그 다를 수 있지. 가격이 다른 걸로 이렇게 구분한 땅. 이건 필지는 하나인데 획지가 3개죠. 획지가 3개로 가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분평가래요. 구분평가. 이 감정평가론에 그대로 씁니다. 감평론의 가치가 구분평가라 한다. 그렇지. 따로 가격이 다를 수가 있죠. 큰 필지 땅이면 전면부, 후면부 다르고 측면부 가격이 다르고 시세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필지는 하나인데 획지는 하나, 둘, 3개 이렇게 되기도 한다니까. 그 말은 개수로는 획지가 많지만 면적으로 따지면 필지 면적이 크죠. 획지 면적은 작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104지분 땅과 105지분 땅이 있어. 두 필지야, 두 필지. 두 필지인데 통째로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한대. 두 필지를 보통 여러 필지 사고 팔 때 많죠. 실무상도. 여러 필지를 사고 팔거나 임대차할 경우 많습니다. 그럼 이때는 전체 평당 500만 원에 매수를 했대요. 그럼 이거나 저거나 경제적으로는 똑같잖아요. 법상은 2개지만. 항상 우리가 법 경기하듯이 법상 경제상 지금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지는 하나이므로 획지는 하나이므로 이거는 일괄평가다 한다. 일괄평가. 하나로 보고 법상은 2개지만 경제상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괄평가 이렇게 하면 돼요. 일괄평가. 요건 법상 개별적으로 평가했다 해서 이걸 개별평가한다. 개별평가입니다. 자, 벌써 이 감평론에 가면 또 나와요. 감정평가로 가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정리해도 똑같아요. 자, 요건 좀 어렵죠. 다시 한번. 필지는 법이다, 경제다? 법이지. 집은 등기등록 단위이니까 법이지, 법. 법률상 개념이지. 획지는 평가, 경제이죠, 경제. 돈이니까. 등 가격. 그래서 획지는 경제적 개념, 필지는 법률적 개념. 요거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필지 면적이나 획지 면적이 같으면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하면 되죠. 요건 이제 감정평가론까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필지는 하나인데 획지가 하나, 둘, 셋이면 필지 면적은 크고 획지 면적은 적죠. 그러면 가치가 다른 것별로 구분하여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가치가 다르니까 평당 단가가 다르니까 구분해서 평가해가지고 후 합산해가 전체 103지분 땅이 얼마요? 이렇게 한다고. 선 구분 평가. 먼저 구분해서 평가하고 후 합산하면 이 필지 전체 땅값 얼마다? 여기 가운데 요게 10억이고 요게 5억이고 요게 2억이다. 선 구분 평가 후 합산하면 전체가 17억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 필지는 2개인데 획지는 하나입니다. 일체로 매매, 임대차를 하면 경제상은 하나입니까? 법상은 2개지만 경제상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보고 평가해야지. 평가한다 이 말이 돈이죠, 돈. 돈이니까 이건 전부 다 경제적이라고, 경제적. 경제적이니까 경제상은 하나니까 일괄평가 이렇게 불러요. 일괄평가. 하나로 보고 평가하세요. 법상은 비록 2개지만. 자, 한번 봅시다. 필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냥 줄여서 제가 공간법, 그냥 이렇게 바로 섞겠습니다. 공간법상의 개념으로 하나의 지분이 붙는 토지의 등기 등록 단위, 등기소, 행정청 해서 결국 법률상 개념이다. 이는 권리 구분함을 위한 법률적 개념으로서 한 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한계를 표시한다. 나중에 또 우리 이 지적관계 공부를 하시면 많이 할 겁니다. 2차에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획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에 이는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경제적 개념이다.
하나의 거래 활동에 단위 이런가 하면 부동산의 등 가격 수준, 똑같은 가격 수준. 그 다음 그 밑에 필지, 획지, 관계 여기까지 진행해야 되는데 1필지가 1획지가 되는 경우 개별 평가다. 맞죠? 그 다음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 획지로 구분되는 경우는 구분 평가인데 또 부분 평가다 하는 요는 감정 평가론 가서 합시다. 그 다음에 여러 개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되는 경우 요건 하나로 보고 평가해야 됩니다. 일괄평가 이렇게 불러요. 자, 좀 어렵네요. 지금 다 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런 거 있었구나 하는 흔적만 남겨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기시가 36페이지 저 하단부에 36쪽의 하단부에 보시면 선하지, 포락지 보입니까? 이건 고압선이에요. 고압선. 고압선 아래 땅, 고압선 아래 땅 싸다 비싸다? 아주 싸다. 선하지 감가. 선하지 감가입니다. 선하지 감가. 선하지 감가. 한전에 고압선이 진행하면 내산에 고압선이 진행하면 이거 임대료 받죠? 적게 받지만 받아야 됩니다. 이 땅이 또 수용되면은 이거 고압선은 없는 상태로 보상가 받아야 됩니다. 그게 최근에 성수했어요. 최근에. 그런 법적 문제도 세부적으로 있습니다만 일단 고압선 안에 땅이 아주 싸다. 고압선 아래 살면 어떻게 된다? 근데 고압선 안에 땅 들은 많이 있더라고. 동네 이리 둘러보면. 괜찮아요? 아주 강하게 또 받아들이면 괜찮은 경우도 있겠죠. 자, 포락지 이제 포락지. 포락지는 뭡니까? 포락지. 선하지, 철탑 전선 지나가는 아래 일정 구역 땅이고 포락지는 지반이 절조돼서 무너져 내린 토지다. 즉 개인 사유지에 전답 등이 하천, 홍수가 치는 바람에 내논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 수로가 물이 있는데 이게 홍수 친 바람에 이만큼 포락 휩쓸려 내려가 버렸대. 이거 수로 바뀌어 버렸대. 근데 이걸 포락지라는데 민부에서 또 배울 거야. 민부에서. 이 포락지는 내가 다시 이만큼 홍수 가지고 떠내려가 버렸어요. 원래 농사진 땅인데. 그럼 내 맘대로 다시 이렇게 성토를 할 수 있다 없다? 원래 내농지인데 이게 지금 휩쓸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홍수가 나가지고요. 자, 이 빗물이 흘러내려가면 이 하천은 요 사유지는 되겠지만 하천은 막을 수 있다 없다? 하천 못 막지. 이건 공공재기니라. 하천이 물 내려가면 나는 공공재로 흘러간다. 건드리지 말. 공익하고 사익하고 충돌하면 누가 우세이다? 공익이 우세라니까. 내 마음대로 성토를 못해요. 그대로 둬야 됩니다. 일정한 승인을 받고 다시 할 수 있어. 안 됩니다. 하천이 우습습니다. 하천이. 여기 막아놨다가 또 무너지고 가면 큰일 나잖아요. 저쪽으로 안 가면 뚫리고. 포락지. 하천부지, 포락지. 자, 선하지, 고압선 아래 땅, 싸다. 포락지도 비싸다, 싸다. 그것도 뭐, 싸겠지. 그래, 돈으로 가만히 환산해봐요. 어차피 땅이 나왔으니까 용어를 기록해야 되니까 앞으로 땅 사실 때 이런 감안을 해가 사시거든, 실제로. 부동산 활동할 때는 돈 평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대체로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저 시골에 저 땅인데, 낙동강 옆에 이 땅을 700평을 2,700만 원에 내놨더라고. 싸다 비싸다? 모르지. 그렇지.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치 판단은 법경기 복합 개념으로 평가해야 진정한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 해봐야 돼. 해봐야지. 그냥 이놓고 싸덤비서지. 어떻게 알아? 내가 볼 때는요, 이분이 옛날에 한 300만 원 주고 경매를 받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2,700만 원 내놓은 것 같더라고. 정확한 건 모르지만. 뭐 700평이니까, 700평이니까. 근데 여기 뒤에 이제, 분묘가 많고, 주로 모지고, 대체로 보면 별로 이게 집을 짓거나 이런 정도는 못 쓰겠더라고. 쓸모 있는 땅이 비싸지. 항상 사용가치가 높아야 매매가 올라가는 거지. 사용가치 낮은데 가격 올라가면 거품 가격이라고 다 과대평가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용도를 먼저 확인해 봐야 돼. 근데 집은 못 지어. 밭 쓰기도 잠깐 부리고 하루 분모가 많아가지고 공동물이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바깥에다 얻어가기 전에 빨리 와야 되겠다. 서산해. 근데 저쪽에 뭐 갑자기 개발된다거나 이렇게 하면 또 왕대박이 될 수 있죠. 후보지 이행지가 되면 또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유휴지, 휴한지, 공한지. 자, 요놈하고 마무리하겠다. 유휴지. 이유자는 논류자입니다. 논류자. 유휴지. 휴한지는 실휴자. 실휴자. 쉬는 땅. 쉬는 땅. 경작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 쉬었다가 휴경기 쉬었다가 다시 경작을 하고 이거 유휴지는 논류자죠. 논류자. 휴한지는 휴게소 쉬는 땅입니다. 쉬는 땅. 그 앞머리 두 개 가지고 판단해야 돼. 유하고 휴하고. 유람선 놀러 가는 거죠. 유람선 논류자. 휴게소 쉬러 가잖아요. 휴게소 쉬는 땅. 어느 게 투자고 어느 게 투기다? 그렇죠. 휴한지가 투자 땅이고 유휴지 노는 땅은 투기 땅이지. 어디다 세금 많이 받아야 됩니까? 세금. 유예. 놀리는 땅, 여기 세금. 이거 비삼용 땅이라 해가지고요, 중과세 합니다. 요거 휴한지는 거주경작하면 세금이 조금밖에 안 되죠. 투자, 투기 개념 정리를 해주시죠. 세법상 그때 다 다릅니다. 학개론상 투자 투기 개념하고 학개론도 또 달라요. 실무상 투기인지 투자인지 그걸 빨리 판정해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세금 문제가 당장 달라지니까 그 밀접한데 그 판단 기준도 그때 달라요. 예를 들어서 거주 경작 제촌 작용을 해야 되는데 군원면 연적 군원면 있거나 또는 30km 이내에 있으면 제촌이라고 보고 제촌 경작이 자기가 뭐 3분의 2 이상 한다거나 이렇게 또 해야 됩니다. 그런 요건이 있어요. 그럼 그때 확인을 해야 돼요. 공한지는 비워놓고 한가하게 도시 토지 중에서 집값 상승만을 기대하고 방치하는 땅이다. 이것도 사업용 땅입니까? 비사업용 땅, 비사토입니까? 비사토입니다. 비사업용 땅이 됩니다. 이것도 중과세 하는 거죠. 공한지. 그래서 안 되면 국가 입장에서 세금으로 들이대면 돼요. 그래야 뭐 비싼 땅이 될지 싸게 될 땅인지. 자, 대충 하시고 구하래 Q 봅시다. Q.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공지는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다. X. 공지는 빌공짜. 아까 금부지에 건폐율상 남겨둔 땅 있죠. 그 다음에 맹지는 타인의 토지 둘러싸여 도로와 전문부가 없다. O. 획지는 하나의 집은 X. 집은 획지가 아니고 필지. 토지 등기한다니. 그 다음에 후보지는 임농택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 토지다. 맞죠? 임농택, 전환중 후보지. 그 다음에 법지는 안 했네. 법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이용 실익이 적은 토지다. 법지하고 빈지하고는 일단 다음 시간에 다음에 해도 됩니다.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이 분야는 나왔다 하면 무조건 다 맞추는 게 맞는 거 몇 개? 3개. 법지도 맞습니다. 법지. 빈지하고 법지는 법상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경제 실익이 없는 거고 경제가 없는 거고 빈지는 또 뭐 법상 내 거는 아니지만 경제 실익이 높은 땅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 용어, 자 토지 용어 그렇게 살짝 보시면 된다. 혹시라도 제가 설명을 약간 덜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해 안 되면 애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되는 걸 복수합니까? 이해 안 되는 걸 복수합니까? 이해되는 것만 하세요.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전 과목이 그렇습니다. 전 과목이 이해되는 것만 복습. 나중에 8월달, 9월달, 10월달 가면 시험 나올 걸 복수해야 되지만 이해되거나 안 되거나 그때 되면 이해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실제. 자, 수고 많았습니다.